안녕하세요. 민쌤의 유아임용 합격자 발표를 맡은 2023학년도 강원 차석 합격생입니다. 저도 제가 이런 발표를 해도 되나 싶고 많이 긴장도 되지만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며 저의 발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거나 비슷한 성향을 가진 선생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고 제가 민쌤 커리를 따라가며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시기별로,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선생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사 경력 없이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임용에 올인을 한 케이스입니다. 합격한 올해에는 민쌤 연간 커리를 직강으로 수강하였어요. 또 저의 성향을 말씀드리면 잠이 항상 부족하고 체력이 약해서 아침부터 공부를 시작하거나 10시간 넘게 공부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확신의 P 성향이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공부하기 힘든 성격이었습니다. 시험은 총 3번 응시하였는데 2021년 시험은 졸업 후 허수로 응시하였고 2022년 시험은 타강사 연간 커리를 인강으로 수강하였지만 1차에서 불합격하였습니다. 저는 나름 열심히 하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제가 불합격한 이유는 첫째, 회피, 둘째는 단순 암기 반복이었더라고요. 공감하실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제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풀이나 모의고사를 푸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계속해서 회피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계속 내가 알고 있는 거, 익숙한 것을 단순 암기하는 공부만을 하면서 자기 위안을 삼았더라고요. 암기가 물론 중요하지만 축약된 요약 자료만을 보며 단순 암기를 하는 것은 개념을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열심히 공부하고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큰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런 저의 불합격 원인을 분석한 결과 민쌤 직강을 수강하였는데요. 첫째로는 회피를 고치기 위해 직강으로 꼭 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민쌤의 기본서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이 풍부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 또 문제풀이반과 모고반에서 확실하게 합격까지 멱살 잡고 끌고 가겠다는 방식이어서 저에게 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민쌤 직강을 수강한 결과 2023년도에 1차 89.67, 2차 88.87로 강원도의 2등으로 합격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기별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시기별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당연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이 3가지를 꼭 지켜야 한다고 당부드리고 싶어요. 저는 계획을 세우기 힘든 성격이라 민쌤 커리를 그대로 따라갔지만 공부 스타일이나 성향으로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개별적으로 바꾸어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못 듣게 되거나 강의가 밀리거나 정말 강의를 듣기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되도록 커리큘럼을 그대로 충실히 따르면서 절대 밀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 또 강의를 단순히 듣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기, 이 3가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1월, 2월은 개론 진도가 나가게 됩니다. 이 시기 동안 저는 토요일 직강의를 기점으로 한 주살이 인생을 살았어요.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공부보다 더 힘들어서 직강에서 진도 나간 기본서를 5분의 1씩을 나누어서 하루 동안 난 이 부분만 공부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분량씩만 공부하고 직강 당일 아침에 저를 포함한 3명의 스터디원과 한 주의 범위를 구술로 인출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술 인출을 하게 되면 술술 잘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두셔야 합니다. 인간의 뇌가 진짜 똑똑한 게 한 번 헷갈린 부분은 시험 전날까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 개론 시기부터 내 뇌가 잘 안 받아들이는 내용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하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3에서 6월은 강론 진도가 나가게 되어 이 시기에는 개론에 비해 공부할 분량이 늘어나게 되어서 직강 당일의 전체를 구술 인출로 돌리기엔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진도 나간 기본서를 5분의 1로 나누고 하루 동안 정복한 뒤에 밤 10에서 11시쯤에 짝 스터디원과 전화로 구술 인출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술 시 취약한 부분을 체크하고 직강 당일은 서로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인출하였습니다. 또 3에서 6월은 논술과 기출 강의가 시작되는데요. 이 중에 기출 강의 내가 다 아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잘 안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답안 서술 방식과 출제자의 의도, 또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기출을 반드시 밀리지 않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7월에서 9월은 대망의 문제풀이 기간인데요. 한 과목을 한 주 안에 정복해야 해서 몸도 정신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걸 밀리게 되면 정말 더 큰 재앙이 닥치고 파국이 오게 되는 거 아시죠? 이번 주 과목을 마지막으로 본다는 생각으로 한 주 동안 소화를 해내야 합니다. 저는 금요일에 문제풀이를 하고 토요일 직강을 다녀온 뒤에 남은 일주일 동안 그 과목을 다시는 안 보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였어요. 또 민쌤 문제풀이를 하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정말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정확하게 파악하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좌절을 겪지만 이 시기를 충분히 충실하게 보내셔야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10월에서 11월은 모의고사 기간이지요. 문제풀이 시기에 한 과목으로 한 주살이를 하였다면 저는 모고 기간에는 전 영역으로 한 주살이를 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드는지를 파악해서 주별 계획을 세우고 시험 직전 주까지 그대로 반복하였어요. 민쌤 모고는 문제의 질도 높지만 채점이 끝나면 직강생들의 답안 중 5번 답안과 보완이 필요한 답안을 정리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이 자료를 보고 답 완전 잘 썼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내 답안과 모번 답안을 비교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다시 써보아야 합니다. 수강생 답안들을 보면 비슷한 내용을 쓴 것 같지만 정말 한 끗 차이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게 이거구나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만큼 그 한 끗을 채우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모고를 풀다 보면 내가 계속 반복하는 실수들이 있을 거예요. 이 3대 표어를 뼈에 새기셔야 돼요. 정의냐 단어냐, 묻는 말에 대답을 했냐 이 세 가지를 표어로 정하고 정말 시험 당일까지 그것만 보고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계속 그 실수를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건 모고 기간 저의 한 주살이 시간표인데요. 저는 개론, 강론, 법, 회의실, 고시문 안전 이렇게 영역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마다 각각의 과목을 공부하는 시간이 다 다를 거예요. 공부 시간, 나의 집중에 최적화된 과목 순서를 파악하시고 한 주만 산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기에 웹지도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웹지도 내용을 그대로 사진 찍듯이 뇌에 넣고 싶어서 웹지도 내용에 맞춰 전 영역 인출표를 만들어 공부했어요. 이게 그 인출표인데요. 키워드를 빈칸에 쓰고 그 개념을 구술로 선생님이 된 것처럼 인출을 했어요. 이렇게 웹지도 내용 전체를 인출하게 되면 전체 영역을 조망할 수 있어서 실제 시험에서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 파악하기가 쉽고 바로바로 내가 모르는 게 뭔지 파악할 수 있어서 모르는 것을 채우는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다음으로는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저의 공부 방법과 꿀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론과 강론은 책 먹는 여우 공부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쌤의 기본서가 내용이 많다고 생각해서 개론, 강론 시기부터 웹지도나 별도의 요약 자료로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 시기에는 정말 책 먹는 여우처럼 기본서의 풍부한 내용을 꼭꼭 씹어서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탄탄한 이해를 갖춰야 정확한 답안을 적을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논술은 정말 하기도 싫고 계속 미루게 되는 공부인데요. 저는 논술을 못 쓰는 제 자신이 너무 보기 싫어서 정말 하기가 싫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회피하지 마시고 시간을 맞춰서 쓰는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저는 뭉살흐쭉 스터디를 해서 논술을 스터디원과 함께 하였습니다. 꼼꼼한 첨삭과 피드백을 주는 스터디도 물론 좋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더 하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저는 논술은 시간에 맞춰서 써서 제출하는 거, 또 다른 선생님들이나 민쌤의 논술 답안을 보며 눈치를 기르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법과 안전도 참 하기 어려운 공부인데요. 그에 반해 저는 오히려 법을 공부하는 것이 좋았어요. 법을 공부하면 저절로 교사론, 복지, 안전, 건강 등의 공부가 함께 된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장슬아 선생님의 법 자료를 워드 마스킹이라는 어플을 활용해서 빈칸을 채우는 공부를 했어요. 또 회의실 고시문은 그대로 암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30분 강독 스터디를 통해 내용에 익숙해지고 마찬가지로 워드 마스킹 어플을 활용해서 빈칸 뚫기 암기를 했습니다. 옆에 떠 있는 자료는 고시문, 회의실, 학교안전 실태 표준안,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백지 쓰기로 5일 동안 완성할 수 있게 제가 만든 것이에요. 이것을 매일 아침 5일 동안 백지 쓰기를 하면서 정말 완벽하게 외울 수 있도록 공부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워드 마스킹 어플인데요. PDF 문서를 직접 줄을 쳐서 빈칸으로 처리하고 터치하면 답이 뜨는 어플입니다. 이렇게 터치를 하면 내가 맞춘 것은 이제 초록색으로 처리를 할 수 있고 빨간색은 내가 틀린 것으로 처리를 해서 틀린 것만 모아서 다시 볼 수도 있어요.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민쌤께서 강의에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이런 어플을 활용해서 암기하고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 공부하시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신다는 거 누구보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좋지 못한 결과를 받으셨더라도 다시 파이팅 하셔서 내년에 꼭 현장에서 뵐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